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게 아무래도 흔하지 않은 이야기다 보니 어디 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익명의 힘을 빌려 속 시원히 털어놓으려 하니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와 학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용돈이며 등록금이며 전부 다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졸업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학원가에 뛰어들었고 덕분에 나이에 비해 금방 자리도 잡고 이름도 알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남편도 소개를 받게 되었고요. 남편과 저를 만나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학생의 학부모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한참 일에 열 올리던 시기라 누구를 소개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밥이나 먹고 오자 그 생각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남편과 말도 잘 통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32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38이었는데 하루는 문득 남편은 뭐 한다고 38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는 있었냐 물었더니 역시나 있었답니다. 30 초반에 한 명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워낙에 반대를 하셔서 결혼을 못했다대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신 거냐 물었더니 자기 생각에 아버님은 좀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여자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셨던 것 같다나요. 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 말 아니겠냐며 지금 아버님 연세가 70이 넘으셨다고.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할 거니까 전 아무 걱정도 할 게 없다대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더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전화 잘하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때까지 아버님하고 비록 두어 번 만난 게 전부였지만 딱히 저한테 어렵게 하신 것도 없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가 아버님하고의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집이었어요. 원래는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 하셨고 저는 친정이 넉넉지 않았기에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런데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에 아버님께서 원래는 당신 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장가를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래 간다고 하니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어떻다 하셨고 그래서 식을 올리고도 당장 살림을 합치지 못했어요. 한동안 저는 계속해서 혼자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되어 갈 무렵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사는 오피스텔 보증금은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2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오피스텔 방을 빼서 그 돈을 아버님이 사준다는 집에 보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집을 해주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없는 형편의 친정에서 현금에 단만 2천에 남편 앞으로 10돈짜리 금목걸이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집 사는데 제 돈을 보태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요. 그리고 사주신다는 집이 1억 8천짜리 오래된 빌라라는 걸 알게 되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엔 4억이 넘는 아파트를 콕 집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랑 남편 둘이서 알아서 집을 마련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그때부터 제가 당신을 무시했다 어쨌다며 난리를 치시더니 이후로 번번이 저만 보면 말 그대로 시비를 못 걸어서 안달이셨습니다.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나이가 있다 보니 하루빨리 애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뭐 공부하면 올라가는 성적 마냥 노력한다고 다음 달에 딱딱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이 밭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며 어지간히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하면서도 설마 싶어서 뭐라 대꾸를 못했던 게 제가 남편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빈혈도 있고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정말 나 때문에 안 생기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원도 못 가고 소가리를 오래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정말 나 때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요. 그러다 결국 결혼한 지 2년 차 되던 해에 아버님이 남편 사촌 결혼식에서 그것도 온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 며느리인 저는 밭이 아주 말라비틀어졌다는 몹쓸 말을 하시며 저에게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 있던 몇 어른들께서 노망이 났냐, 왜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며 저 대신 한 소리 해주시긴 했지만 어찌나 치욕스럽던지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바로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난소나이는 31인 반면 남편 정자는 하위 4%라고 했거든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옆에서 죽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속으로 안도했고 한편으론 그간 저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던 시부모님이 떠올라 이 상황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도통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그럴 리가 있냐면서? 그리고는 급기야 저더러 네가 문제가 있는데 말하면 쫓겨날까봐 내 아들하고 짠 거냐 소리를 하시질 않나? 의사가 돌팔이 같다고 하시질 않나? 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정말 등신처럼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시부모님이 부정을 하셨어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자연임신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험관 시술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길이었더군요. 그래도 3차 안에는 되었으면 했는데 1차에는 착상 자체가 실패였고 이후로는 거듭된 유산. 정말 5차가 넘어갔을 때는 그냥 애 없이 살면 안 되나 싶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6차 시도 때는 남편에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생기면 그냥 없이 살던지 이혼을 하던지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리자고 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간 거듭된 실패로 인해 솔직히 초반 몇 주 동안은 어디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만 알고 있다가 안정기라 불리는 12주차에 들어서고 나서야 조심스레 친정과 시댁에 알렸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님과는 가뜩이나 사이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는데 아버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임신하면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하시며 별별 간섭과 참견을 하셨는데 제 속을 모르는 누군가는 어쩜 시아버지가 저리 자상하냐 했지만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막말로 직접 애를 낳고 키워보신 어머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아버님이 저렇게 유난이신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께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 좀 드려달라 하니 남편은 한다는 말이 첫손주라 좋아 그러시는 걸 어쩌겠냐면서 저더러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이러다가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버님이나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결국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그제서야 아버님을 단속하는 듯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던 주말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뭔가 주룩하는 느낌이 들어 아래를 보니 양수가 터졌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을 깨우고 그대로 119를 불러 평소 다니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양수까지 터졌으니 금방 아이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촉진제까지 맞았는데도 무통주사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죽을 만큼 괴로웠고 아이는 안 나오고 그래서 수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수술에 동의한다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시부모님이 특히나 아버님이 아주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당신 며느리 수술만 시켰다간 의사고나발이고 다 가만 안 둘 거라면서 병원에서 말 그대로 행패를 부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출산하고 이틀째 되던 날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아버님이 저더러 너같이 무책임한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며 어떻게 수술할 생각을 했냐고 괘씸하네 어쩌네. 이때 새삼 가진 거 없는 친정부모님이 원망스럽더군요. 나도 믿을 만한 친정이 뒤에 딱 버티고만 있어주면 한번 들이받아보겠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님의 간섭과 참견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에 와서 몸조리를 하던 시기였는데 시부모님이 걸핏하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죠.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차라리 나았어요.
아버님이 혼자 오실 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모유수유도 해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그 밖에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아버님이 떡하니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시니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다 저희 딸 100일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전부터 불안불안해서 웬만하면 아버님이랑 애랑 둘만 두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은 그래도 어머님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얼른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왔더니 그새 그 어린애를 붙들고 아버님이 다리를 잡아 뽑고 계시는 거예요. 키 커야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너 닮아서 짜리몽땅하면 어디다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저도 키가 큰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야말로 남자 평균 키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 제가 아이를 안아들고는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자기가 자기 손녀한테 무슨 안 좋은 짓이라도 한 것 마냥 저런다고 싸가지가 없다며 그냥 그대로 집에 가버리셨죠. 물론 며칠도 지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셨지만요. 그러다 한 번 더 저를 경악해 한 일이 있었으니 그날은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부모님도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아버님에 대한 경계태세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마음을 좀 놓고 있었죠. 어머님이 점심 차리자 하셔서 같이 부엌으로 향했고 정신없이 밥하고 국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애 아빠인 남편이 아버님이랑 같이 애를 보고 있는데 애가 왜 울지 싶어서 냅다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애 옆에서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고 아버님은 황급히 뭔가를 숨기시는데 애 코에 뻘겋게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놀란 제가 아버님더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도 지 애미 닮아서 콧대가 납작쿵이길래 그거 좀 높여주려고 했다나요. 그리고 화를 내시는 아버님 뒤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대요. 그리고 그걸 제가 낚아채 보니 세상에 빨래집게였습니다. 빨래집게로 이제 태어난 지 반년 된 손녀 코를 찝어두려고 하셨던 거죠. 빨래집게까지 보고 나니 제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었겠어요? 제가 아버님더러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고 막말을 했어요. 전에도 그렇고 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 외모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치시냐고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아주 악을 써댔죠. 제가 생각해도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고 시아버지고 다 떠나서 그냥 엄마로서 애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컸고 아버님이 애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노망난 미친 영감탱이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과도 대판 싸웠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저희 집에 못 오시게 했어요. 연락을 미리 하셔도 안 된다고 거절했고요. 한 번은 아버님이 술에 거하게 취해 오셔서 주사를 부리셨는데도 끝까지 현관문을 안 열어드렸죠. 그랬더니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더는 연락도 없으시고 신경이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안 보고 사니까 살만하대요. 그래서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좋겠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래도 그런 저에게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 집에 못 오게 하냐면서 그리고는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시부모님이 특히나 아버님이 애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안다고. 하지만 평생을 저런 식으로 사신양반인데 어쩌겠냐. 젊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애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만 하는데 정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다 이달 초였어요. 남편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웬일로 자기가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해뒀다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오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는 자기가 이모님을 한 분 섭외해뒀다면서 몇 시간만 맡겨놓고 가자는데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 애를 남한테 맡겨놓고 둘이서만 밥을 먹으러 가냐?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서운한 애 어쩌네 밥만 후다닥 먹고 오면 되지 않냐? 그리고 노쇼하면 10만 원 예약금 건 것도 못 돌려받는다며 어지간히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남편하고 둘이 나오니
애 걱정이 돼서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둘러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차에 잠깐만 있다가 자며 절 집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어디다 문자를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대요. 그래서 이것 좀 놓으라 하고 집에 거의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모님인지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저희 안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어머님이 왜 거기서 나오시냐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며, 왜 오신 거며,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아들이 잠깐만 애 좀 봐달라고 해서 온 거지, 뭐 너랑 싸우려고 온 거 아니다 그러시대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며 어머님 뒤를 이어 아버님이 나오셨고, 그제서야 어머님 아버님이 또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 애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잘 자고 있긴 했는데 어딘가 울다 지쳐 잠든 애 마냥 힘이 없어 보였달까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아니다 보니 서러웠나 보다 싶어서 마음이 좋질 않았죠. 그리고는 이불을 다시 잘 덮어주려는데, 아니 세상에, 저희의 양쪽 발목을 저희 남편 넥타이로 꽁꽁 묶어두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그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그래도 이 와중에 사진은 찍어뒀네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들어오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따라 들어오대요. 제가 왜 애발을 묶어두셨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니네 엄마 상견례 때 보니까 오다리더라며 그거 닮을까봐 일자다리 되라고 그래 놓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어찌나 당당하신지 순간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아버님더러 정말 아버님의 이상한 양육 방식에 진저리가 난다고 이제 저희 애한테 그만 관심 좀 끊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도 당신도 시부모님인지 아니면 나랑 우리 딸인지 선택하라 했어요. 어디 괘씸하게 중간에서 이딴 상황을 만드냐고 정말 실망스럽다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냐면서 저나 자기가 그러면 우리 딸도 나중에 우리한테 똑같이 그럴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부모다 이거지, 그러면 나랑은 살아서 뭐하냐고 이대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버님이 그간 하신 행동들은 전부 다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죠. 사실 제가 다 적질 못해서 그렇지 뒤통수 이뻐져야 된다고 갓 태어난 애를 엎어두신 적도 있고요. 애 귀 잘 들리라고 그러는 거라며 귀를 접어서 눕혀놓지를 않나 온갖 엽기적인 행동들을 참으로 많이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엔 그래도 방식이 이상해서 그렇지 다 손녀에 대한 사랑이 커서 저러시는 거려니 하고 넘겼는데 언젠가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사진도 찍어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증거고 뭐고 다 있으니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했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저한테 애하고 집 넘기고 협의 이혼해주면 아버님 신고하는 건 보류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또 하는 말이 평생 저렇게 살아온 분을 우리가 어떻게 뜯어고치냐며 그냥 그때그때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살자 그러는데 너나 실컷 그러고 살라 했습니다. 이러다 나도 내 딸도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으니 너나 네 아버지 그 모 같은 성격 받아주면서 살라고요. 정말 대단한 효자 아닌가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마주치는 일 없이 살자. 제발.